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재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드저니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급받으신 사용설명서 전자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빠른 시작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저니 책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 전자책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띄워 놓으시면은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설명하는 기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연관되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놓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시면은 보시는 화면처럼 미드저니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아주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강의될 내용은 이 기본적인 걸 제외하고 프롬프트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지급받으시고 지금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총 약 285페이지, 본 페이지만 표지를 제외하고 285페이지로 구성된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설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가 쉽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정확히 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화 과정에 관련되는 용어들을 여러분들께 상세한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는 전자책을 다시 집필 중이고,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급 과정, 심화 과정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신 부분은 심화 과정이라기보다는 미드저니 상세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부분의 전자책을 보면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고급 프롬프트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 용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프롬프트 메모부터 보시면은 단어 선택인데 간단하게 두 줄로 이렇게 설명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의 기본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롬프트의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있어서 특히 자연어 처리 및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AI 시스템에 제공하는 입력 테스트 또는 지시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대화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미드저니를 사용하실 때 프롬프트를 통해서 대화를 하시고 잘 대화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목적하신 바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미드저니가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 하면은 미드저니가 이해가 잘 돼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물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AI 시대에서 가장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드저니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시스템입니다. 이 프롬프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오픈 AI의 소라 동영상이나 또 런웨이나 피카 또 어도비에서도 출시하게 될 AI 동영상 생성 기능,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유료로 사용하시지만은 같은 가격을 내고 최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프롬프트를 잘 구성하고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말로 나이에 관계없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각광받는 직업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프롬프트에 대한 공부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드저니에서의 프롬프트의 역할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미지 콘텐츠를 정의하는 겁니다. 주제, 객체, 장면, 분위기 등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이라는 프롬프트는 미드저니에게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사람을 생성하도록 지시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생성되는 이미지에다가 빈티지 필름 카메라 스타일이라든가 따뜻한 색조, 특히 예술적인 미적 요소를 가진 이미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프롬프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및 제한사항을 명시하게 되죠.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사람의 다시 배경으로 골든아워 조명이라든가 수평선에 보이는 섬 이런 식으로도 더 추가해서 미적 요소를 가미하실 수가 있는 거고 보트나 요트 같은 부분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역시 프롬프트로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과 미드저니와 대화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프롬프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미드저니 프롬프트의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포맷을 앞으로 영어로만 프롬프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은 GPT든 제미나이든 챗봇이나 또는 이미지 생성기나 비디오 생성기나 모국어가 영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미드저니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한글로 했을 경우에는 오역이 되거나 정확한 의미 전달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분의 기술,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개발을 했고 또 학습 내용이 전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문서, 인터넷상에 있는 글들 이런 대부분의 절대 다수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는 것이 인공지능과 대화하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챗봇 GPT에서도 한글로만 쓸 때와 영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하실 때는 결과물이 상당한 수준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드저니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포맷을 영어로 했는데 주어죠, 주어, 주체, 주어에 해당합니다. 문장에서의. 그리고 미디엄, 스타일, 그리고 환경, 조명, 색상, 분위기, 구성 이런 7가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는데 이 프롬프트는 나중에 심화 과정이나 응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 주체 부분이 맨 앞에 있지만은 그 앞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앞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로 보면은 여기에서 2마리의 고양이의 디지털 아트, 그리고 숲속에 있고 소프트 라이팅, 부드러운 조명의 파스텔 톤으로 하고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의 클로즈업 샷이라고 이렇게 해서 7개의 기본적인 포맷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생성한 이 이미지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주인이 오일 페인팅 방식으로 해서 달 표면에 있고 대비가 아주 많은 조명으로 효과를 주고 그리고 다양한 컬러 그리고 신비한 분위기, 몸 전체가 나오는 풀바디 샷으로 구성을 해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책자를 만들면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생성해서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은 무료 배포가 아니라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보시겠지만 별도로 이거는 유료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례, 이 레드 스포츠카 사진 그리고 서울의 도시 풍경, 네온 사인, 모노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바이브, 그리고 로 앵글 샷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7가지의 기본 포맷에 맞춰서 프롬프팅을 한 다음에 생성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글화 작업도 조금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자꾸 한글을 좀 틀린 한글이지만은 모사를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버전은 곧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인구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포맷을 사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할 때 막 순서 뒤죽박죽 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배우실 때는 이 7가지의 기본적인 순서와 배치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롬프팅을 하시면은 미드저니가 더 잘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어 선택이라는 겁니다.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프롬프트니까요.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용하는 단어가 생성되는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크다라는 대신에 거대하다, 엄청나다, 방대하다 이러한 동의를 사용하면은 학습된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드저니를 처음에 학습시킬 때 크다는 의미에서는 동의어지만은 빅이라는 또는 라지라는 이 크다라는 의미와 자이언틱하다, 엄청나다, 방대하다 이러한 동의를 사용하면은 다르게 생성하도록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저니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은 일반적인 단어, 크다라는 단어, large cat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크죠.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gigantic cat이라고 쓰면은 다른 부분은 같지만은 이 고양이의 크기가 정말로 호랑이만하게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미지에 생성하는 단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크다라는 부분과 거대하다, 방대하다 이게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에 유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미드저니의 모국어가 영어이고 영어로 된 프롬프트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례 2로 보시면은 일반적인 단어로 오래된 차다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각기 다른 올드카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면도 다 다르죠.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은 빈티지 타입으로 1990년대형 차다 하면은 1960년대에 출시되었던 차량의 모양과 그 배경도 1960년도에 비슷한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사례에서 보셨듯이 구체적이고 묘사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은 미드저니가 생성하는 이미지의 디테일과 분위기가 더욱 더 정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드저니가 영어로 교육을 받았고 영어 단어 프롬프트에 의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시는 분이 더 좋은 결과를 쉽게 정확하게 얻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한글 폰트보다는 영어 프롬프트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단어와 집합명사, 문법을 새로 배우는 것 같은데요. 복수 단어와 집합명사를 사용하는 것은 프롬프트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구성 요소, 수량과 배치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복수 단어라는 고양이들이라는 부분이고요. 집합명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하면은 3cat이라고 해서 3마리의 고양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고양이라고만 명시를 복수로 하게 되면은 한 마리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2마리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복수라고 하니까 미드저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를 5마리의 고양이를 생성해줘라고 했을 경우에는 5마리의 고양이가 생기기도 하고 4마리의 고양이 생기지만은 5마리네요. 하나의 이미지에서는 4마리가 생겼지만은 미드저니는 5마리의 고양이를 생성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결과물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합명사는 그룹으로 존재하는 객체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bird라고 하면은 버드에다가 s를 붙여서 그냥 단순 복수형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새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20마리도 되고 여기는 한 8마리, 9마리 정도 되고 여기는 한 10마리가 조금 넘고 여기는 5마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집합명사라는 flock, 새떼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flock이라는 집합명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새가 군집으로 나왔기 때문에 군집하는 새가 비교적 철새 이동할 때 나를 때처럼 또는 강가에 비둘기가 모이를 주는 배 주변으로 집단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이렇게 군집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라는 부분인데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이게 뭐냐면은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원하지 않는 요소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원하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프롬프트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드저니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학습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명심하시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크가 없는 생일 파티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케이크 없는 이미지도 있고 케이크 있는 이미지도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노 케이크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드저니가 학습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케이크가 없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겠지만은 몇 강이 지나고 나서 나오겠지만은 노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본 프롬프트,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노 케이크나 이런 노가 들어간 단어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파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거티브 프롬프트가 따로 있죠. 그래서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네거티브만 넣어주고 파지티브 프롬프트에서는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 내용만 집중적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미드저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 케이크를 했지만은 이미지에서 케이크가 나오는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요소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생일 파티의 풍선과 스트리머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 실내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하니까 여기에는 케이크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인데 부정적인 표현에서 빌딩이 없게 표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빌딩이 나타나지 않았고 원하는 요소에 집중한 부분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연이기 때문에 미드저니의 자연에서는 아파트가 생성이 되질 않도록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파트가 저 멀리 보일 텐데 미국에 있는 광활한 대지에 있는 부분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전경이라고 하면은 산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서울 도심처럼 아파트나 빌딩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프롬프트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는데 프롬프트의 길이 및 세부 정보입니다.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드저니는 학습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국 소녀가 걸어간다라고 하면은 길도 만들고 때로는 강도 만들고 숲길도 만들고 도심의 거리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생성하도록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소녀만 입력을 한다고 해서 한국 소녀 이외에 다른 것이 전혀 생성이 안 되고 한국 소녀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미드저니가 알아서 생성시켜주는 모델을 미드저니 모델 또는 미드저니 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전 6가 있고 버전 5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은 미드저니가 알아서 생성시켜주는 내가 지시하지 않아도 내가 프롬프트로 입력하지 않아도 생성시켜주는 게 미드저니 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하나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고양이만 지정했고 숲이라고만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잎이나 풀이나 햇빛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혀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미드저니가 고양이가 숲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생성하는 것이 최상의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명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숲속에 고양이가 있는 조명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입력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드저니에게 맡겨 놓으시면은 미드저니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학습된 대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생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나머지 부분 프롬프트에도
프롬프트로 지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을 생성시켜 주는 겁니다. 숲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숲도 여러 가지가 있고 숲에도 이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끼가 있는 나무, 뭐 소나무처럼 껍질이 굵은 나무 이렇게 다 정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정하지 않은 부분, 나머지 부분을 생성시켜 주는 것을 미드저니 모델 또는 미드저니 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미드저니 이미지 생성기는 최상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엇박자가 나는 그야말로 예술적이고 멋진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자신이 프롬프트를 잘 이해도 못하고 조명이나 사진 이런 부분의 아트에 관련되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고 감각이 없으신 분이 생각나는 대로 프롬프팅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미지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인공지능은 항상 학습된 최상의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가장 간단한 고양이와 숲이라는 두 단어에서도 이렇게 멋진 조명과 멋진 배경을 가진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긴 프롬프트입니다. 긴 프롬프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한 이미지만 생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고양이와 숲이라는 부분을 입력을 했을 때는 미드저니가 창의성을 학습된 대로 발휘를 해서 아주 다양한 숲의 모양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성을 해주지만 프롬프트가 길어지면은 미드저니의 미드저니 모델의 작동이 최소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최우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프롬프트대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프롬프트가 역효과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훼손되겠죠. 당연히 프롬프트가 긴 만큼 미드저니가 나머지 부분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부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다양한 나무가 될 텐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촬영, 조명 방법도 쉘로우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해서 딱 지정이 되기 때문에 조명 효과도 이렇게 딱 지정한 대로만 생성을 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를 하나 더 드리면은 이 가온의 네온 라이트라고 했던 이 부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차의 모양을 생성을 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 클로즈업 이미지입니다만은 그리고 긴 프롬프트를 했을 때는 역시 전체의 차의 모습, 프롬프트가 입력한 내용을 생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고 다양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프롬프트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능숙해지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 결과물만 얻으면 되니까. 그러나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미드저니에게 더 많은 창의적 자유를 주어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긴 프롬프트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에 더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다양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원하는 이미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되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길이와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미드저니 인공지능을 프롬프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미세한 섬세한 내용을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고 할 때는 프롬프트가 복잡하고 섬세하고 길어야 합니다. 그러나 디자이너처럼 또는 잘 모르는 일반인처럼 무언가 영감을 받고 싶고 다양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그 이미지 속에서 또 다른 영감이나 창의력을 얻고 싶으실 때는,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실 때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미드저니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학습된 내용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창의력과 아이디어, 영감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방법도 인공지능 시대에 아주 효과적인 프롬프팅 방법이라는 점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시간에는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될 텐데요. 목차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몇 장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상세한 해설과 설명과 예시를 통해서 초보자라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